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연주라고 합니다. 아마 방송 TBS 그러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 영상 매체에만 익숙하시면 제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TBS 교통방송에서 아나운서로 17년 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00년 9월 24일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달게 된, 그리고 2002년에 또 한 번 그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그 두 사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아니죠, 이제 사춘기예요. 사춘기 아이를 두 명이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남편이랑 11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좀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그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이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나이 격차가 많은 그렇게 결혼하시는데, 제가 결혼했던 99년도만 해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주변 반대도 많았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남자는 뭔가 있어서 저 나이까지 혼자 자기의 삶을 개척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혼해서 지금 15년 딱 살아보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일을 사랑한 나머지 이기적이에요. 어머, 시작부터 남편 욕을? 근데 이기적이다 보니 자기 일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도 처음에 굉장히 흔히 말하는 투정을 부렸어요. 제 사랑이, 제 애정이 아이들한테 뺏겼다라는 걸로 투정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기적인 사내아이 같은 기질이 있어서, 지금 맞습니다. 새 남자아이를 키우는 듯한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제가 25살에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건 그때 저희 아이를 받아주신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학교 선배기도 하셨고 굉장히 저를 아끼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함께 정말 철철 울면서 그 아이, 이제 첫 아이 딱 받아들고서 너무 행복에 겨워할 때,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신 게, 너는 지금부터 누가 뭐래도 정말 네 스스로가 행복해야 해. 그래야 이 아이가 울던 웃던 모든 걸 다 감싸줄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산부인과 산실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닌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한 15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분의 그 말씀이 뭔지, 그 당시에는 그래 좋은 말이니까 라고 그냥 그러니까 얻어들은 정도인데, 15년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분의 말씀이 되게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시트멜로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는 말인데요.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책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라는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왕좌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가는 순간 힘들어져요. 우선순위가 저한테 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이,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좀 뭐 육아라고 하면은 다들, 저는 지금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육아가 다가오는데, 지금 막 한두 살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결혼해서 막 그러니까 돌쟁이 아이들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 보면 아이가 울고 웃고 혹은 뭐 넘어지고 이런 거에 자기 생활 모든 것이 같이 울고 웃고 흔들려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미 너무 아이에게 모든 게 가 있어요. 모성애가 충만한 친구들이라고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 나쁘게 생각하면 이도 저도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아닌 아이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엄마. 그렇게 돼서, 근데 그게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이를 너무 어린 나이에 낳아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 뿐이지 엄마 역할보다는 좀 바깥일을 더 많이 하고 바깥일에서 더 즐거움이 컸고, 그래서 좀 전 자연스럽게 됐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나서 이 아이는 나와 독립된 또 하나의 존재다라는 걸 아이를 낳은 그 순간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걸 난 애를 위해서 다 해줘야 돼 이러는 친구들은
자기 일단 몸이 힘들어지고요. 몸이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아이 탓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겉으로는 잘해주는데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관계가 공고해져서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런 부분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엄마로 봤을 네. 때 남들이 보기에는 깍쟁이 차갑고 엄마, 냉정하죠. 네, 깍쟁이 엄마 또 뭐 자기만 아는 엄마 내지는 이기적인 엄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를 자유방임, 그러니까 뭐 방임형 엄마, 뭐 방목형 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애들을 방목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큰 틀 안에서 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너무 막 밀접하게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애들을 저도 제대로 못 보고 애들 또한 저한테서 더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라 조금 크게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엄마.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너무 즐기신 나머지 주중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저와 함께 그 중학교 입학 기념 해운대 조약이라고 해서 해운대 가서 맺은 조약이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파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에게는 안 했다, 뭐 아빠에게도 저 못 믿어요, 이딴 식으로 굉장히 거창한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가다가 할머니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그 현장을 목도하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거셔서 나 네 아들 같은 거짓말쟁이는 키울 수 없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밤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저녁 6시 뉴스를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쫓아갔죠. 그러니까 집으로 쫓아갔어요. 풀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버스 타고, 택시나 이거는 밀려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아이를 딱 봤더니 집안의 분위기가 시베리아도 그런 시베리아가 없어요. 어머니는 방문 닫고 들어가시고 둘째는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첫째는 지방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있고 문을 열게 하고 나와서 얘기를 듣자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간 했던 걸 어머니가 몇 번씩 봤는데 주의를 줬는데 무시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는 무서운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못 참고 한 3, 4일 정도 지켜보시다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저는 조금 놀라서 그 아이에게 컴퓨터를 켜라, 롤을 보자, 대진 기록을 보자 봤더니 쫙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체크를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오케이, 뭐 일은 퍼졌고 오케이, 한글을 켜라. 그래서 이제는 한글 켜서 자 받아 써라. 그래서 사직서 치더라고요. 사직서. 성명 정현주, 소속 TBS 아나운서부.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013년 3월 며칠부로 방송국을 그만했더니 갑자기 커서를 탁 누르더니만 쭉 앞으로서 딜리트를 시켜요. 그래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한단 소리가 제가 끊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사표를 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6년 7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렇게 크게 거짓말하지 않고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에 살짝 저는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만두고 나도 한번 이 친구를 그야말로 매니저 역할을 해보자. 그 뭐 소위 무슨 헬리콥터마 뭐 이런 사람처럼 해보자. 그래서 그 정말 너무 깨끗하게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 이거 지금 처음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절박하게 거대한 거짓말을 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냥 네 옆에서 컴퓨터 게임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태연아 우리 책 보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제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된다고 방송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 아시죠? 중2의 그 우걱거리는
근데요, 제가요, 엄마가 방송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아니야, 엄마 괜찮아. 방송도 좋지만 네가 엄마 훨씬 더 좋아하지. 키웠네.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엄마가 좋아하는 방송을 나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그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그 앞에서 울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푹 참았다가 다시 근데 이게 방송이 웃긴 게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잖아요. 시계를 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다시 방송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울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야 미안해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알았어. 어쨌든 사직서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생각하자. 갈게. 그러고 다시 나와서 버스 타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친구가 수치스럽다라는 단어를 쓸 만큼 굉장히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내가 그 일에 굉장히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걸 이 친구도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것 같아서 그 감동 지금 약간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그 느낌은 잘 키웠다 내지는 고맙다. 진짜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태윤아 수치스럽다는 단어는 그럴 때 쓰기는 좀 너무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왜요? 세요? 이런 말더라고요. 약간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정말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엄마가 우리 흔히 막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는 그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제가 희생한 부분도 없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희생하는 시대 아니죠. 그쵸. 네, 희생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아이가 희생이란 단어 대신 엄마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일을 하는 거 나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엄마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을 뿐이지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적은 대로 나는 뭐 나대로 잘 살지 뭐 이런 식이에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들 어디 뭐 야영 가거나 이렇게 약간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안 싸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한여름에 스카우트 야영을 하긴 하는 한여름이니까 춥긴 하겠죠. 근데 오리털 파카를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다 각자 그렇게 한 번씩 계기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니까.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쿨한 아들, 쿨한 엄마네. 그러니까 쿨한 엄마여서 쿨한 아들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들 중에 엄마 미안한데 효원이 이모가 좀 잘못 키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효원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엄마한테 뭔가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되게 버르장머리가 없었는데 그거를 되게 편안하게 다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지. 그 집은 효원이 뭐 워낙 잘해주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렸지만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같았어봐 차에서 내렸지. 약간 그런 엄격한 것들도 우리 집은 엄격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아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하나 이제 가족들이 4명이 너무 각기 바쁜 삶을 사니까 너무 쫀쫀한 유대감이 없는 것 같아서 가족 신문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하세요. 해보려고요. 창간호. 근데 그 가족 신문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4명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는 게 이 친구들이 하긴 우린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안 그러면 언제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끈끈하게 살아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각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각자 이 의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엄마 기둥, 아빠 기둥, 태윤이 기둥, 의만이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이라도 지 역할 못하면 의자가 기울어지는데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지 않겠니? 앉았을 때 삐끄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막내인 저희 이제는 6학년짜리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나는 6학년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깨갱거리면서 이제 할 일 해요. 이 친구가 마지막 6학년짜리가 편집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고를 독촉하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중2병은 어떤 거 같아요? 중2병은 그러니까 이게 몰아서 오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분산해서 오느냐인데 이 친구는 좀 분산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6학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사춘기가 와서 꼬라지를 부리면 엄마는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너 꼬라지 글쎄 엄마가 꼬라지를 별로 안 부리면서 커서 너도 안 그러리라 믿어 그랬더니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야 넌 믿어 그랬더니 그 얘기 이후에 꼬라지를 부리려다가 못 부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마운데 아직 미성숙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같은 또래 중2 아이들보다. 애는요, 네. 남자는 네. 남편이 돼도 미성숙해요. 그쵸. 그러니 네. 아들 둘을 키우면서 뭘 성숙하게 아 그런가? 네, 너무 쿨했다. 아니 그러니까 중2병이라는 거를 앓기에는 아직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 철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강풀의 26년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됐는데 엄마 진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게 말이야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역사긴 하지만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나가는. 똑똑한 엄마 돼야 되니까. 네네네. 찾아보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중2병도 사실은 엄마한테부터 자녀가 독립이 되는 시기에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약간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 자아에 대한 것보다는 주변에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아직은 자기 자신을 파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중2병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말을 좀 지켜서 쉬려고 하는데 주말에 그것도 좀 각자 지내요. 하고 싶은 거 진짜 하자고. 쿨하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가 이 친구를 챙겨주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별로 챙기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네. 혹시 이 같이 팔을 건다든지 다리를 건다든지 그거 TV 보면서 제가 그런 앵겨요. 건데요? 네, 제가 앵겨요. 큰아이가 172가 됐는데 아. 약간 내외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고 빼요. 근데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스킨십은 굉장히 많이 가고, 아까 제가 각자 생활한다는 얘기는 주말에 어딘가 같이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이제 그런 같이 뭔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는 같은 공간 안에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그냥 책 보는구나 혹은 TV 보는구나 둥글둥글 하는구나 친구랑 자전거 타러 나가려고 약속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정도 관심만 가져줘도 이 친구들은 감지덕지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워낙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주말이라는 시간이 밀도 깊은 시간이어야 한다고 넷이 뭔가 같이 활동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아니라.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이 친구도 어렸을 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15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주부 15년 차, 주부는 아니구나. 부인 15년 차, 아이 엄마는 14년 차인데 한 10년 차 넘어서면서부터 깨달은 것 같은데 아침 방송 마치고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과천 서울대공원부터 뭐 현대미술관 가까이 있는 양재 시민의 숲 이런 데를 정말 매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는 동안 뭔가 해줘야 되라는 막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러다 지쳐요. 그래서 그거는 오래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도 직장 생활하고 방송 생활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그 쉬고 싶은 주말조차도 애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힘든 상황이 되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번 주에 엄마는 정말 퍼즐러 자고 싶은데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좋아요 라고 하면 같이 퍼즐러 있는 거고 그래도 나 이번에 뭐 야구장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면 타협을 해요. 그래 야구장 가기 전까지 그러면 니네가 집안일 다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 그거조차도 저는 되게 농밀한 시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야말로 협상하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제가 어디 가서 아이 니네는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 협상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남자애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자리를 매겨가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주말 부담은 없앴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요. 굉장히 알파걸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학부를 나오셔서 경제신문사의 데스크까지 하신 분인데 주중에는 풀리 진짜 술 약속까지 다 하시고요. 주말에는 두 딸을 위해서 그 완전 요리나 아시죠? 그 미술관, 박물관, 섭렵 다 하시는 분이 갑상선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2년간 아이들을 아예 보질 못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그분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나는 그때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었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집 밖으로 일단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세요 기자님?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했어.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했어. 근데 결국 몸으로 치더래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투병 생활 하시다 한 2년 정도는 아이들하고 아예 떨어져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행복해야 된다는. 맞아요. 행복해야 된다는. 근데 진심으로 행복해야 돼.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왜냐하면 검사도 하러 가고 뭐 아기들 데리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다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스카프를 현관문에 하나 묶어둔다고 생각하래요. 이거는 집안일. 그리고 집 바깥에서 가정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바깥에다 스카프를 하나 묶어놓으래요. 그거는 바깥일. 그러니까 바깥일과 집안일을 그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바깥에서도 내가 100% 행복하고 근데 100% 행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정말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집에서도 집안에 스카프를 메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그거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한테는 죄책감으로 가고 그 죄책감을 갓난쟁이도 모를 리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게 그 병원 어디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돌아가셨어요. 더 생각이 많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거를 그러니까 14년 차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나눠보면 그때 그분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예.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3살, 22살, 만 22살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하면 놓칠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할까? 이렇게 했다가 주문이 맞았어. 맞아요. 자기가 매달렸어. 네, 그러니까 매달렸다기보다는 제가 먼저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제가 먼저 했어요. 그냥 우리 결혼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저씨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11살이나 많으니까. 근데 뭐 그 결혼 스토리는 나중에.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저는 근데 결혼할 때도 뭐 그냥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속 깊은 전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한 1년 안 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1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20대 초반의 아나운서가 쓸데없이 겪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외로. 근데 제가 여중, 여고, 여대 출신이어가지고 그런 시선들이 좀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되게 좋게 봐주시는 거겠지만 저는 나는 아나운서로 내 일로 승부를 보고 싶은데 이게 뭐 이를테면 뭐 번호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예쁘게 보여서 네. 제가 예쁘게 보고 있어요. 네.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같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릴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중 여고 여대를 다니면서 남자 냄새를 못 맡아서 그러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저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왼쪽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딱 끼워져 있으면 이게 굉장한 저의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어막이죠. 예, 뭐 방어막 내지는 뭐 무기 뭐 이렇게 전 무기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뭐 남편이 엄청난 자산가거나 뭐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그랬던 게 주요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하 대표님이랑 너무 잘 알지만 결혼 초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너무 스스럼 없이 그분께 저 선생님 진짜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좋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되게 믿어주셔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 하나의 방어막 혹은 되게 커다란 하나의 또 든든한 울타리였기 때문에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요. 근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것은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작게는 둘이고요. 많게는 뭐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쪽 양가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다 이렇게 가두어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자체가 버거워서 아예 결혼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각자 선택이겠지만 저는 결혼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합체했다 해체를 하더라도 해보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와 맞춰보는 것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이게 제 친구, 그러니까 저희 아나운서 후배인데요. 이 친구는 삶에 있어서 아이보다는 다른 가치관을 더 중시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한 실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고 그 추구하는 것에서 아이가 큰 도움이 못 되고 혹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선택 사항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한참 선배님, 그러니까 60세 넘으신 예전 그러니까 K본부 아나운서 출신의 선배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그 친구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 친구는 자기가 40이 되면 정말 40의 인생만 살게 되고 50이 되면 정말 50의 인생만 살게 되고 60이 되면 정말 60의 인생만 산대요. 근데 정현주 아나운서는 지금 40이지만 10대 인생을 같이 살고 있고 네가 50이 되면 20대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고 60이 되면 30대 인생을 같이 살고 있어서 네 인생을 2배, 3배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이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요즘에 물론 20대 아이들이랑은 이렇게 저렇게 어울릴 수 있겠지만 20살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하고 대학 강단에서 아무리 뭐 교수와 제자로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제가 6학년이 됐다가 중2가 됐다가 같이 선생님 욕했다가 아니야 선생님 그럼 욕하면 안 돼라고 40살에 본연의 다시 제 나이로 돌아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번갈아 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사는데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약간 예습과 복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아이를 안 낳았으면 제 성향상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 잘난 맛에 뭐 너 잘났다 뭐 이런 거 내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어떤 걸림돌이나 그런 거 없이 순탄하게 살아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가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되게 겸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오늘 뭐 이것 때문에 못 가는데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 엄마한테 그런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그 6학년 친구가 굉장히 좀 되게 재미있는 아이여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다른 학부모들께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뭐 폭행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할 때도 당시에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아 이게 내가 터뜨린 일도 아니고 저놈의 새끼가 터뜨린 일을 내가 이렇게 수습을 하고 다니고 이게 뭔 일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언정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런 경험을 제가 제 인생보다 2배, 3배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아이도 낳아보는 게 결혼도 해보는 게 그리고 아이도 낳아보는 게 뭐든 안 해본 것보다는 네. 해보고 예. 경험을 하면 훨씬 네. 더 네. 풍성한 삶을 산다. 네. 사람답게 그렇죠. 산다. 근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러이런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이러이런 풍성함도 정현주 아나운서 얘기에 따르면 있다고 하니 그걸 한번 내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에게 하나의 행복을 주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행복하다라는 얘기에 되게 많이 빠져 있는데요. 네. 화두죠. 사회적인 화두. 아, 그쵸. 예. 근데, 슬퍼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순간을 정말 명확하게 제대로 살고 있다고만 하면 방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다 해도 그 찢어지는 가슴을 내가 100% 절실하게 느끼면서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도 하나의 행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 나를 위해서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가 먼저 행복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엄마 왜 저래?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기적이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혼자 살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해보시는 걸로. 안 해보셨다면, 네네. 적극 권장합니다. 네네. 안 해보셨다면, 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보시는 걸로. 네네네. 업데이트 플러스를 통해서 저랑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엄마가 된 지는 불과 뭐 몇 년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예를 들면 정연주로 산 지는 지금 4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연주가 행복해야 그 10년 혹은 뭐 5년, 뭐 3년 차 엄마로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게 결코 그 아이들 혹은 뭐 아가 다른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니까요. 100% 행복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